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안과 이승규 교수입니다. 제3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심포지움을 축하드립니다.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에서 발생 가능한 안구 질환들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전신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성 질환으로 눈에도 관련 질환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 질환은 TSC1, TSC2 유전 이상과 관련된 질환인데 TSC2 유전 이상이 좀 더 흔하고 안질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막 병변이 동반된 경우 경련, 정신지체, 신장혈관 근지방종 등의 동반이 더 흔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절성 경화증과 관련 있는 안질환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환은 일종의 양성종양인 망막 성상세포 과오종입니다. 물풀의 나무 잎 모양의 망막 탈색, 눈꺼풀의 섬유혈관 과오종, 홍채, 수정체 맥락막에 발생하는 선천결손도 발생 가능합니다. 뇌수종이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해 시신경이 부어서 시신경 유두부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구의 맨 앞에 투명한 각막이 있습니다. 이 투명한 각막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 또 하나의 투명한 조직인 이 수정체를 지나 빛이 모아져 망막에 상이 맺히면 이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우리는 비로소 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이 홍채라는 조직입니다. 이 망막에 외부를 싸고 있는 맥락막이라는 혈관 조직이 있고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조직이 바로 공막이라는 조직입니다. 동공을 통해 눈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구조를 안저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조직들이 망막입니다. 이 사진은 제 망막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둥그런 노란 구조가 시신경입니다. 직경이 약 1.5mm 정도 됩니다. 망막의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직경이 약 5.5mm 정도 되는 부위로 이 부위가 시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황반 변성이라는 병이 바로 여기 황반 부위가 변성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황반의 중심 부위의 색깔을 담당하는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중심화라는 부위도 있습니다. 황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직경은 시신경과 비슷하게 약 1.5mm 정도 됩니다. 여기를 다치면 다른 부위의 망막이 건강해도 시력을 잃게 됩니다. 결절성 경화증에서는 망막에 이렇게 성상세포 과오종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을 가진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양성 종양인데요. 성상세포 과오종은 모양상 이런 3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형은 석회화가 없이 평평하고 회색 투명한 색을 띠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형은 석회화된 형태의 일종의 뽕나무 열매처럼 보입니다. 3형은 1형과 2형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세브란스 안과에서 진료한 48명 환자들의 성상세포 과오종을 분석한 결과 63%가 1형의 종양을 보여서 가장 흔한 형태였고 2형은 27%, 3형은 10%였습니다. 망막 성상세포 과오종은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약 50%에서 발생을 하고 또 약 50%는 양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 이상의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고 크기는 약 0.5에서 5mm 정도로 다양한 크기를 보입니다. 증상이 대개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막 성상세포 과오종은 이 사진처럼 이 둥그런 시신경 주변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이 사진은 석회화와 주변에 투명한 조직이 동반된 3형 종양이 이 시신경에 연접해서 시신경 위쪽으로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저 사진에서는 3형의 종양이 이 시신경의 아래쪽에서 보입니다. 이 중간의 흑백 사진은 자가형광 사진이라는 것으로 종양의 중심 부위가 하얗게 자가형광 소견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양과 감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맨 우측의 사진은 OCT라고 부르는 검사로 이 종양의 단면을 스캔을 해서 종양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종양의 내부를 이렇게 스캔해서 보니까 안쪽이 마치 벌레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벌레 먹은 것 같은 소견이 보이는데, 이러한 망막 성상세포 과호종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세 남자 환자입니다. 결절성 경화증 환자로 양안의 안저 사진을 보시면 이쪽 눈도 시신경 주변에 과호종이 있고, 이쪽 왼쪽 눈도 이 시신경 위쪽으로 해서 과호종이 보입니다. 이렇듯 양안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환자분들의 50%가 정도 됩니다. 다음은 16세 남자 환자의 안저 사진입니다. 종양이 양안에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양이 여러 개 보이는 경우도 종종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같은 환자의 자가형관 검사 결과입니다. 칼라 안저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던 병변이 이러한 자가형관 검사에서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사 협조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진을 찍어서 종양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세 여자 환자의 양안 안저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안에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이러한 망막 성상세포 과호종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살 여자 환자의 안저 사진입니다. 이 왼쪽 눈 시신경 아래쪽에 이러한 과호종이 보이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그런 유형으로 나눠보면 한 3형 종양이 된 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종양이 없었었는데 6개월 뒤에 사진을 다시 찍어보니까 멀쩡했던 부위에 새로운 이런 1형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종양이 이렇게 빠르게 생기기도 하고, 또 원래 있던 종양의 형태가 1형에서 2형, 3형으로 막 변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45세 여자 환자분의 사진으로 이 시신경의 위쪽에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 투명한 색깔의 과호종이 보이는데요. 시력은 1.0으로 정상이지만 시야 검사를 해보면 시야의 아래쪽 절반 정도가 검게 환자분이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망막과 시야는 이 상하 좌우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시신경 위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분은 아래쪽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까 황반이라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황반 부위의 중심 부위 위쪽으로 노란색 물질이 이렇게 하얗게 줄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 것들은 이 종양에서 나온 일종의 삼출물인데요. 이 삼출물이 이렇게 망막에 쌓이면 이로 인해서 시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망막 성상세포 과호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위에 일종의 이제 특수한 레이저 치료인데요. 광역학 치료라는 치료를 하고 나서 노란 삼출물도 줄어들고 증상도 좋아졌던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황반 부위에 망막 성상세포 과호종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노란 삼출물이 보입니다. 사진에서는 명확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까만 점으로 표시한 이 중심 부위가 이 황반의 중심인 중심와라는 부위인데요. 이 중심와 부위에도 물이 차가지고 망막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졌던 분인데 종양을 치료하고 나서 이러한 삼출물도 없어지고 찼던 물도 좋아져서 시력도 호전이 됐습니다. 이 환자분의 사진은 이제 매우 드문 그런 유형의 망막 성상세포 과호종인데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아주 좋지 않은 심한 그런 형태의 망막 성상세포 과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종양이 비교적 크기가 크고 보시면 출혈 소견도 있고요. 이 노란색의 삼출물이 굉장히 심하게 껴있고 이 부위를 OCT 검사를 해보면 이 망막이 이렇게 위로 들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까만 부분은 이제 물이 차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망막 아래로 물이 종양으로부터 새어져 나온 그 물이 가득 차가지고
망막이 이렇게 심하게 부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시력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 종양 부위를 또 OCT를 찍어 보니까 종양이 이렇게 비교적 커다란 모양의 종양이 망막 아래쪽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명을 막기 위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종양 부위에 이제 레이저를 쏘고 또 이 망막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이제 주사 약물을 이 눈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안구 내에 그런 약물을 주사하고 나서 보니까 망막이 이렇게 들떠 있던 망막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물이 거의 다 100% 빠지면서 시력도 회복됐던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망막세포 과호종 외에 또 망막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이런 물풀의 나무 잎 모양의 망막 탈색 소견이 있습니다. 이 안저 사진을 보시면 여기 약간 노랗고 희끄무리하게 종양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종양과는 달리 이 두께가 없고 굉장히 납작하게 색깔만 좀 탈색되어 있는 이제 그런 소견으로 보입니다. 이 물풀의 나뭇잎 같은 모양으로 생긴다고 해서 이런 모양이 이름이 붙었고요. 대개의 경우 시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은 이 눈꺼풀에 또 섬유혈관 과호종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종양이 이제 좀 작아지기도 하고요. 또 결절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눈의 여러 조직에 결손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래쪽 홍채에 결손이 생겨서 이 둥그런 동공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마치 열쇠 구멍 같은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이 홍채는 빛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아래쪽에 결손이 있어서 이 부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면서 눈부심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 안에 수정체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정체도 원래 둥그런 그런 모양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이쪽 부위에 수정체가 결손이 생겨서 이만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 들어오는 빛이 이 수정체 결손 부위에 마진해서 빛이 산란되면서 눈이 부시고 상이 똑바로 맺히지 않는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심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망막 뒤쪽으로 맥락막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그랬고 그 맥락막 뒤쪽으로 약간 단단한 공막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공막의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막이 결손이 되면 뒤쪽에 있는 공막의 하얀색이 이렇게 드러나서 마치 하얀색 종양처럼 이렇게 사진에 찍히게 되는데요. 종양은 이 앞쪽으로 이렇게 불룩한 반면에 이거는 조직이 결손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앞으로 튀어나온 종양 같은 조직이 아니고 뒤로 이렇게 좀 꺼져 있는, 뒤쪽으로 꺼져 있는 그런 조직 결손 소견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봐서 얼핏 봐서는 이게 종양인지 결손인지 이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락막에 결손이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신경이 색깔이 좀 빨갛고 뭔가 이렇게 좀 부어 보이죠. 이렇게 시신경이 사진처럼 붉게 부어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시신경 유두 부종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눈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이 뇌에 물이 차는 뇌수종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이 뇌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뇌와 이 시신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압이 오르면은 그거에 따라 이렇게 시신경이 부으면서 시신경 유두 부종이라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안과에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러한 시신경 유두 부종 소견이 보이면 머리 MRI를 촬영해서 뇌 수종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에서 동반이 가능한 안구 질환으로는 가장 주요한 질환은 망막 성상세포 과호종입니다. 양 안에 발생할 수가 있고 양 안에 또 여러 개의 이제 다발성으로 생길 수가 있는 종양인데요.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종양이 커지고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좀 필요하고 또 시력을 저하하는 그런 소견이 동반될 때는 이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시력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물풀의 나무잎 모양의 망막 탈색이나 눈꺼풀의 섬유혈관 과호종 또는 홍채, 수정체, 맥락막과 같은 조직의 결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압이 오르는 경우 시신경 유두 부종이 2차적으로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절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안과 검진을 하다가 이런 병변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시기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또 심하면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